안녕하세요. 역삼동 디지털 유목민들이 모여 4차 산업과 디지털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네, 디톡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양찬선 프로 나오셨고, 그 다음에 김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 별풍선 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뉴스에서 저도 접했죠. 이름은 들어봤는데 금액이 네. 그렇게 큰지는 처음 알았어요. 아니 뭐 새우깡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깡은 깡인데 이 깡이 이제 그 과자 깡, 그게 과자 얘기할 때 나오는 깡이 아니라 그 아프리카 TV나 이런 개인 방송들에서 이제 별풍선 선물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별풍선을 마치 이제 돈처럼 해가지고 카드깡, 옛날에 네. 카드깡이라고 있었는데 네, 그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뭐 수십억 원, 그래서 60억 원 가까이 수수료를 받았다가 이제 경찰에 걸렸어요. 이게 일단은 그 별풍선을 구매를 하게 한 뒤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자금을 융통한 혐의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이게 별풍선이 돈이 아닌데 네. 그 돈이 아닌 걸 어떻게 깡을 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예전에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카드깡이나 상품권 깡도 있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유료 아이템 아니면 조금 약간 옛날 버전하면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BJ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뭐 방송 잘 들었습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걸로 해서 뭐 1,000원부터 10만 원 뭐 금액은 다양하겠지만 이제 별풍선을 선물할 수 있는데 이게 수수료를 제하고 BJ가 받고 BJ는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상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별풍선 깡이라고 해서 중간 BJ나 브로커 등을 통해서 급전이 필요한 아니면 어떤 뭐 범죄 자금 세탁이나 탈세가 필요한 사람들이 별풍선을 이용해서 당장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별풍선 깡이겠죠. 근데 이게 무려 59억. 어마어마한 금액이 제가 나오죠.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별풍선 깡이나 이런 것도 BJ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별풍선을 처음에 보낸 사람한테는 결국은 이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됐던 건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수수료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수수료를 이제 부당한 이익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두 수선 가게들 앞에 가보면 상품권. 구두 상품권 상품권. 삽니다. 백화점 상품권 삽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상품권도 금원으로서의 가치는 있는데 이거 당장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 굳이 백화점이나 구두를 사러 안 가도 이걸 돈을 그냥 받는 식으로 하는데 네. 그분들도 10만 원짜리 갖고 가면 뭐 8만 원이나 맞아요. 뭐 7만 원이나 네, 이렇게 네.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그 금액이 결국은 수수료라는 건데 네. 이걸 이제 대규모로 온라인상에서 해가지고 무려 60억 원 가까이. 야, 이거는 거의 뭐 은행급 아닙니까? 거의. 별풍선 경제가 저렇게 큰 줄 그럴까? 아니 그때 그 왜 이 별풍선이라는 게 그냥 말이 좀 귀여워서 그렇지 사실상 예전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모 걸그룹 출신 여자 네. BJ가 네. 거의 1억 원 가까이 또 별풍선을 뭐 한 개인한테 받아가지고 10억입니다. 10억인가요? 네, 10억이었어요. 아, 10억. 네. 10억이나? 10억이 이런 거 아니고 10억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가 날라갔습니다. 네, 뭐 아파트도 해주고 뭐 기본적인 뭐 가방, 뭐 네. 옷 이런 건 아, 진짜 뭐, 10억이었어? 네, 거의 10억이었어. 1억 아니고 10억이었어요. 아이돌 안 해도 되겠네. 네, 그 그룹이 이제 뭐 실명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네. 한때 잠깐 뭐 흔히 원 히트송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때 아니 그 잘 뭐 나갔다가- 방송에 나왔는데 뭐 네. 얘기해도 돼요. 아, 이거. 그런가요? 내 입으로는 안 할래. 네, 하여튼 근데 이제 나중 가면 인기가 많이 없어지고 뭐 소속사 문제로 활동을 못 했었는데 그렇죠. 한 사람한테 10억 받을 거면은 안 해도 되죠. 실제로 저는 그 그룹 그 여자 멤버 한 분이랑 같이 연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아, 웹드라마에서. 예전에 웹드라마 맞죠. 네. 연기자. 예, 저- 저희가 PD로만 자매가- 알고 있지 실제로 이분은 그쵸. 연기자입니다. 아, 얼굴을 보여주면 참 좋은데. 제가 좋네요. 제가 캐스팅을 해서 네. 그 제가 출연을 시키고 네. 잠깐 나온 상대역으로 제가 그분하고 제가 다른 했었죠. 분인 거죠? 그쵸, 아니, 그쵸. 같은 분은 네. 아니고. 다른 또 분이죠. 다른 네. 그분이 또 혹시 명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호감을 좀 네, 표시하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음. 밀당 아니면 뭐 줄든 말든 뭐 음.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받아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방송을 안 했는데 네. 엊그젠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방송을 또 시작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중국에서 새로운 봤는데요. 정보네. 그러니까 아까 그 10억을 받은 네, 그 그렇죠. 여자 BJ가 네.
국내 활동이 힘들어지니까 중국으로 넘어가고 국내에선 비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K-팝에서 1위를 하셨었잖아요. 그쵸 1위 한 적이 한때 있죠. 했었으니까 네. 더 거대 시장을 노린 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차라리 그게 그쪽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네. 만약에 형사가 안 되고 또 뭐 다 그냥 음. 견제를 하면은 뭐 사실 그렇죠.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사실상 이건 지금 민사 소송이고 그 그렇죠. 자의에 의해서 그 네. 별풍선을 맞아요. 줬기 네, 때문에 네. 민사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 그건 어쩌면 죽을 때까지 갈지도 모르죠. 그 소송은. 그 10억을 또 주신 분 이제 찾아보니까 다른 여자 BJ한테도 몇 억 이상 준 게 그러니까 확인이 사실 됐더라고요. 그분의 아니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최근 뭐 이제 맞아요. 그 BJ L 모양에게 한 아 그 근황이라고 해서 저도 봤었는데 다른 예. 사람한테 몇 억 이상을 준 게 확인이 근데 됐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뭐 소위 말해서 계속 사기를 당하면서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또 이렇게 네. 계속 시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원권이라 그래가지고 또 BJ한테 소원권은 뭐예요? 만남을 이제 진짜 오프라인으로 한번 음. 보고 싶다라고 해서 소원권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네. 봐요. 근데 어. 그 소원권을 막상 BJ가 이제 받아주지 않으니까 뭐 음. 투신 자살을 했다라는 기사도 제가 접하면서 아 이게 네네. 단순히 뭐 사기 문제를 넘어가서 이렇게 생사가 네. 넘어가는 문제까지도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게 좀 네,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이 별풍선이라는 게 참 이름도 귀엽고 참 그 별풍선 쏠 때마다 이렇게 막 효과 같은 것도 되게 액션, 귀엽게 뭐, 액션도 네. 귀엽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금액이 커지면서 이게 진짜 무서워지는 이제 범죄로 이게 연결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범위를 확대를 해보면 개인 방송들이 사실은 요즘에 또 범죄랑 연결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범죄 온상이 거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게 원상식이라 네. 되나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온상이지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방송이란 게 이게 말이 방송이지 사실은 개인 방송이라서 네. 거의 뭐 혼자서 뭐 이렇게 뭘 하든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무관심할 수도 있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범죄가 될까 싶은 것도 이제 실제로 범죄가 돼버리는. 사실 별풍선 깡도 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아닐까요? 그쵸. 그렇죠. 뭐 아는 네. 사람들끼리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한번 사건 사고가 터지면 주로 이제 종류가 그 죄질이나 이런 게 뭐 성범죄, 폭력행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뭐 사이버 도박도 있고요. 네. 이게 끝이 없는 문제를 양산하니까 경찰도 그렇고 이거 좀 사회적인 문제로 간과할 수가 없어지는 국면에 이제 맞이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여서 지금 뭐 수십 명이 이제 실제로 입건되고 구속되고 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BJ가 출연하는 사람을 출연시켜 주겠다. 출연자에게 출연을 대가로 뭐 성폭행을 했다든지 네. 뭐 이런 것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도대체 그 개인 방송이 뭐길래 거기에 출연하는 미끼로 아니 그 성적인 부분까지 오갔다라는 게 이게 네.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일반 방송 우리가 네. 이제 기존의 방송이라고 얘기했던 공중파나 이런 것들에 이제 방송 출연을 위해서 뭐 PD가 성적으로 뭐 어떤 네. 요구를 했다, 상납했다. 상납이라든지 네. 성상납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옮겨간 것 같아요. 네. 개인 방송 시대로 네. 딱 개인 방송. 뭐 예전 아니고 최근에 CJ ENM 이제 프로듀스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에도 네. 보면 대부분의 일본어로 나온 게 돈보다는 강남 눈사람에 몇 번 접대를 했다, 수십 번 접대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게 그대로 넘어오겠죠. 근데 이제 기존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방심위라고 하죠. 방심위에서 이런 이제 공중파는 전파가 이제 공공재라고 해서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방심위가 됐든 방통위가 됐든 어떤 개입의 여지가 있는데 현재 이제 아프리카 BJ 같은 경우는 방심위에서 이제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공중파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TV와 BJ 사이에는 이제 출연이나 이런 가불관계도 아니고 그냥 그쵸. 개인 사업자처럼 내가 방송 열고 네. 알아서 돈 버는 거고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재의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BJ 중에서 유독 문제가 됐었던 그 뭐 여자친구인가 여자친구를 뭐 성폭행했다 뭐 이런 걸로 좀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아프리카 TV 그 자체적인 시상식 이런 데서 뭐 특별상까지도 주고 뭐 이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공중파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좀 규제가 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 개인 방송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러다가 혹시 문제가 생겨도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또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국내에서 뭐 방송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또다시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개시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경찰에서 늘 이렇게 후속적으로 문제를 밝혀내는 것만으로 과연 뭐 좀 개선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사실 보면 그 경찰에도 사이버 수사대 같은 네.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신규 이제 온라인 범죄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사이버 그 수사 팀장을 맡았던 후배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네. 사실 이게 따라가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맞아요. 사실 네, 물론 이제 그렇죠. 뭐 사이버 수사대가 나름대로 이제 엘리트인 분들 그다음에 네. 그쪽으로 공부를 좀 제법 한 분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경찰 중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상상도 못했던 부분까지 영역을 빨리빨리 펼치기 때문에 그걸 맞아요. 이제 나중에 이게 범죄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대. 그럼 차라리 예를 들면 해킹을 제일 잘하는 건 해커인데 네. 그렇지. 그러면은 경찰이 해커보다 해킹을 더 잘해야 해커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 약간 맞아요. 그런 네.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경찰에서 한계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되게. 네. 예. 아니 그런 유도 이런 이슈들 중에 하나가 사이버 범죄가 딱 그런 건데 우리들끼리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세금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게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사건을 케이스별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정말 놀라운 식의 방식을 쓰는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이버 같은 경우는 뭐 그게 더 심하겠죠 아무래도. 예. 우리 김 박사께서는 역시 법 전공이시라. 예. 근데 이게 법에서는 사실 이 케이스들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법은 그냥 판례. 글자로 적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사실 기존에 케이스가 없으면 네. 네. 어떤 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지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될지 이런 게 이제 깜깜한 거죠. 정작 아프리카 TV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프리카 TV를 그런 경우가 너무 수사를 많은 거예요. 해야 되는 네. 상황도 생기니까. 예. 저도 뭐 경찰 아니라도 일하면서 아프리카 TV에서 설명할 일이 있으면은 나이 조금 있으시거나 디지털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아프리카라는 말이 나오면서 아프리카 대륙은 왜? 맞아. 거기랑 뭐 할 건데? 아니, 그러면서 되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우리가 아까 뭐 중간중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지만 도대체 왜 그 BJ한테 10억여 원의 뭔가 별풍선을 왜 주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그런 아프리카 TV를 이렇게 막 자주 보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기본적인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개인 방송을 하는데 왜 돈을 주냐. 지가 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돈을 주냐. 진짜로 저 대끼 이 사람아. 그걸 말이 되는 소리 해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지 않냐. 라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 사실 이게 모르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나 개인 방송 자체를 모르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 그러니까 네. 범죄도 범죄고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또 보니까 뭐 BJ 한 명이 또 좋은 외제차, 수입차 타고 가다가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망 오토바이를 사고. 치어서 사람이 죽었죠. 네. 예. 아 근데 이게 웃긴 게 30대 그 BJ라고 알려졌는데 차가 마세라티예요. 아 마세라티. 마세라티는 그냥 우리가 외제차다. 예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저희 이제 동갑들이 이렇게 뭐 대학원 다닐 때 학교에 대학원생들은 차를 많이 끌고 오잖아요. 그렇죠. 끌고 오지는 않죠. 운전하고 오죠. 근데 일반적으로 돈을 이제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정상적으로 해서 돈을 번 사람들까지 탈 수 있는 고급차는 네. 저희는 벤츠, BMW까지 봅니다. 음. 예, 그냥 이건 막 완전 주관적인 건데 네.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아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래 돈 아깝지 않게 이 정도는 써야지 하고 살 수 있는 차는 벤츠, BMW까지인데 그 이상의 예, 벤틀리, 마세라티 벤틀리 이 너무 급은 많죠. 금액이 확 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갑자기 뭐 어디서 돈벼락을 맞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차곡차곡 모아서 살 수 있는 급의 차가 네. 아니다. 근데 네. 그래도 뭐 이거는 조금 뭐 자주적으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요즘은 워낙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져서 네. 어느 순간 한 최근 몇 년간 진짜 뭐 벤틀리, 마세라티 너무 좋은 차들이 도로에 네. 정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막 눈에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뭐 이런 BJ들은 솔직히 돈벼락을 맞아서 이제 본인들이 이 차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게 이래서 그런 별풍선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단위대의 금액으로 오가는 이 주체가 되는 건가. 이분들이 별풍선을 받아가지고 그걸 주수익으로 해서 사는데 마세라티를 탔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돈벼락을 맞는 거죠. 별풍선 벼락을 맞은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데 음주운전에서 이제 사망사고까지 났는데 이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거죠 결국에는 면허 이 정지 BJ가. 수준이었다고. 네. 그러면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네. 너는 공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러한 무리를 일으키면 안 돼라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강제를 하는 면이 사회적 측면이 있는데 BJ는 이게 공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매하죠. 네. 현실적으로 뭐 어렵지 않을까요? 뭐 아주 좁은 의미로 퍼블릭은 확실히 아닌 건 확실하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웰로운이라고 치면은 예전에는 이제 웰로운. 얼마 전까지도 한 멋있는 연예인, 단어를. 연예인 정도만 하더라도 공인인가 아닌가로 이렇게 좀 얘기가 있었고 논란이들 많이. 사과문에 공인으로서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었죠. 그렇죠. 연예인이 왜 공인이냐 그렇죠. 뭐 이런 뭐 얘기 그 했었죠. 이제 네. 뭐 제 의견은 아니고 속된 말로 어떤 댓글에서는 뭐 딴따라가 무슨 공인이냐 뭐 막 이런 말까지 달릴 정도였는데 이제 BJ라고 하면 더 어쨌든 더 좀 더 이제 나중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더 첨단? 그러니까 바깥 엣지 쪽에 있는 분이라서 그거를 뭐 공인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하기에는 좀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이 부분이 있죠. BJ들의 이런 계속 연이은 사건 사고들이 논란이 되는 거는 공인이라는 측면에서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속된 말로 치는 사고들의 종류가 폭력적이고 굉장히 뭐 동물 학대도 많고 성폭력도 많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교통사고도 많고 사회적으로 너무 극심한 수위의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그들에게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공인이라서 뭔가를 장신들이 더 짊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궤도 측면이 아니라 이 사건의 종류 자체는 공인이고 여부를 떠나서도 우리가 다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연쇄살인마들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뭐 공인이고 공인 여부를 떠나서 보는 게 그쵸. 아니듯이 네. 예, 이거는 무리를 빚는 수위가 너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소위 말해서 죄질이 아주 나쁜 거죠. 아주 네. 나쁜 거죠. 아주 네. 더러운 거지. 네. 그래서 BJ들 방송을 저희 이제 세대만 해도 많이 보는 타입은 아니지만 어린 아이들로 갈수록 연예인보다는 BJ가 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실제로 유세윤 씨하고 꽤 네. 잘 나가는 그 개그맨들이 방송에서 유명했는데 초등학교 앞에 와갖고 개망신 당했잖아. 그래, 아, 아무도 진짜? 모르는데 BJ랑 같이 네. 나는 처음 보는 BJ인데 오. BJ랑 같이 유명 개그맨들이 초등학교 앞에 가갖고 네. 너 나 알아? 했을 때 전부 장난하네요. 초등학생들이 네. BJ한테 알고. 사인을 받으려고 몰려가고 이 개그맨은 이제 그냥 찬밥 신세가 되는 네.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네, 게 아주 심각하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사실 BJ 모르거든요. 근데 음. 그만큼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성인 이상들, 뭐 중장년층은 뭐 다 상관이 없는데 가장 어린 청년층도 아닌 그렇게 초등학생들이나 아직 뭔가를 판단할 수 없는 층에서 이렇게 BJ나 이런 개인 방송 TV를 접하면서 이런 자극적인 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면 이거는 오히려 더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사실 웃긴 게 그 시청 연령 제한 같은 걸 둘 수 있게 시스템화 해놓긴 했는데 예를 들어 집 컴퓨터는 뭐 자동으로 로그인을 해놨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아빠 엄마 개인정보만 알 수 있으면 네. 이제 다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미성년자들을 걸러내거나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더 커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가 되던 아프리카 TV가 되든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방심위에서도 사실 제재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고 실제로 본의 아니라는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뭐 폭력적인 장면이 나왔다. 네네. 그래가지고 방심위에서 맞아요. 조치를 내린다고 했는데 또 그걸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은 또 제재를 못 한대요. 제재 대상이 안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결국에는 이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미디어니까 자생적으로 좀 정제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뭐 자정이 가능할까? 네.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모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정작용, 이 자정의 가능성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BJ 자체가 별풍선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창출했었던 구조인데, 그리고 이렇게 BJ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세금 공제나 이런 거보다 결국은 이렇게 뒤에서 깡이나 각종 이제 이런 불법적인 경로로 유지하는 게 훨씬 이득이 많이 나와서 그거를 선택을 했었던 건데, 그거를 자정할 수 있었으면 저는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예. 규제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 방송 내용도 보면 저희는 이렇게 건전하고 유익한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인기가 없나요? 혹시 아니, 우리 인기 나름대로 괜찮아요. 네. 수익이 별풍선 아니, 수익이 없나요? 그거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는 지금 거의 구독자 1000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기 없진 않아요. 네. 인기 없진 않은데, 뭐, 인기가 많은 건 아니죠. 제가 말을 함부로 했는데. 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길게 봐야죠. 길게 길고 봐야죠. 네, 건강하게 네. 봐야지. 근데 대부분 이렇게 히트 친다는 콘텐츠들이 보면, 특히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자극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밑도 끝도 네, 없는 맞아요. 것들. 이게 무슨 기획이 있고, 무슨 이게 방송이야 싶을 정도로 밑도 끝도 없고 자극적인 게 많은데, 사실 그 자극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끌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생기고, 그래서 또 더 인기가 많아지고. 네. 이게 이제, 이걸 선순환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요, 악순환이라고도 애매할 것 저는 같은데. 솔직히 악순환에 그래도 가깝다고 보는 게 네. 제가 봤었던 이거 외국에서 어디서 나왔었던 그냥 무슨 에피소드 같은 거였는데 거기서도 이런 개인 방송 제작자가 더 자극적인 거를 보여줘야 이제 반응이 더 좋으니까 예를 이 사람은 들면 거의 어떤? 죽음에 이제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이제 무사히 돌아왔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이제 관 같은 데 누워서 시멘트를 만약에 다 붓는 거죠. 그래놓고 본인이 이제 그거를 깨면서 뭐 나오는 시도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해서 그걸 제가 어디서 접했냐면 거기서 이제 119 같은 데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겨우 이제 살리는 광경이 나오면서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라라고 이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그 제작자는 그렇게 겨우 살아나면서도 했던 말이 나는 또 이렇게 그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겠다. 너무하다.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굳이 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요. 알아서 산 것도 아니고 네. 구급대원이 와서 살려놨더니 다시 죽으러 간다는 저는 이건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게 뭐지 싶은 거예요, 진짜. 관종이네. 네. 철저한 관종이네요. 네. 근데 네. 뭐 일반화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인기가 많다라는 이런 개인 방송 채널들은 좀 그거를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걸 안 깔면 또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괜찮은 콘텐츠는 한 방에 훅 오진 않거든요. 보다 보니 괜찮다. 약간 뭐 이런 하나 느낌. 걸리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네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막 세게 나가는 거지 막. 그냥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느낌으로 이런 사람들 이제 일부이긴 하지만 이런 부류들에게 도덕성을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너무 무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서 채팅 매니저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특정 수위가 넘으면은 뭐 채팅창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방송 올린다든지 정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영역에서 사고를 치고 넘어온 사람들이 그쪽에서 협회에서 뭐 어떤 공문을 받으면은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스타크래프트 이제 경기 조작을 했었던 사람들이 네, 넘어왔을 때 처음에는 방송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쪽 이제 그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 게임 협회 쪽에서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지를 시켰었는데 저는 이제 앞에 이제 김태형 박사께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와중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는 그래도 신경을 이제 제일 메인 플랫폼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외 다른 이제 후발주자들이 정말 자극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법방이라고 하죠. 네. 걷는 방송 돈을 주면은 노출 수위를 높이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성인의 볼수 그냥 이제 성매매까지 아니고 보는 것까지만 뭐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볼 수 있다든지 그거를 또 어떻게 녹화를 막아놔도 녹화를 떠가지고 이제 음란물을 돌리는 행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게 부작용이지 이거를 아예 막아야 되는 거는 저는 그렇게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방심위 같은 데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이제 호통치고 훈계하던 모습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린아이들이 잘 본다는 점에서는 네, 맞아요. 사실은 아무리 그런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규제를 강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시스템 안에서는 어떻게 개인이 개인의 의지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다만 뭐 한계로 지적은 되고 있지만 한 발짝 늦은 규제라도 계속 후속 대책과 뭐 이런 조치라도 계속 만들어내서 좀 그들에게 도덕성이나 자정작용에만 너무 맡기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규제랑 좀 같이 병행이 돼야 현실적으로 좀 그런 희생이나 뭐 피해를 받는 그런 경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김 박사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계속 뒤쫓아가는 거죠. 앞서서 뭘 예방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네. 제가 볼 때는 이걸 규제를 하는 쪽에서도 MCN 이게 멀티 채널 네트워크 이런 식의 방송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제재를 시키는 거를 이제 플랫폼, 우리가 이제 그런 동영상을 올리는 곳, 그러니까 포털이나 뭐 아프리카 TV 같은 그런 플랫폼 측에다가 좀 제재를 많이 가하잖아요. 니네가 알아서 단속해라.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무슨 뭐 승인을 받아서 방송을 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개인들이 알아서 막 여는 데다가 방송 시간도 편성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개인들한테 줘버린 거니까 어떻게 제재를 한 권한이 방법이 없는 없는데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포털들이나 이런 쪽 방송 쪽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치겠다는 거야. 자기들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는데 사실상. 근데 네. 정작 규제하는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니네 플랫폼이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뭐 과징금도 막 때려버리고 이러고 하니까 마치 거기도 난감하죠. 자기들이 나쁜 네. 사람 된 것처럼 네. 예, 그렇게 돼서 너무 난감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개인 방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진짜 우리가 4차 산업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잘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작용이 있지만 현재 관련 사업은 그래도 진행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하니까 이제 떠오른 게 과거 이제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가 처음 시작했을 때 거기서 이용자들이 이제 음란물 같은 걸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잡았냐면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거기 사장이나 임원을 불러서 왜 이거를 단속을 안 하느냐.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옆방 계신 우리 여기 그러다 대표님도 몇 번 불려가셨던. 음란물 배포 혐의로 몇 번을 끌려가셨었죠. 그때문에 이제 강남경찰서에 하도 맨날 당신은 벤처였었잖아요. 맨날 왔다 가니까 짜증 나가지고 판교로 도망가고 성남경찰서는 잡지 않겠다. 올린 놈이 나쁜 놈이지 사업자가 나쁜 놈이냐. 어차피 당신들이 그거 안 올려도 몰래 애들이 포르노 비디오 보고 다 하긴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다 성남으로 도망가고 그다음에 의장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표이사는 자기 뜻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사람을 놔두고 창업자들은 다 의장으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이버 네. 의장, 다음 의장 이런 네. 것들이 쓰는데 네. 이제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메일로 포르노를 볼 수 있는데 왜 이메일을 하느냐 했지만 그게 다 현재 우리 이제 디지털 IT 인프라의 기본 인프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범죄자가 나쁜 놈이지 아프리카 TV 자체는 나쁜 놈이 아니니까 상품권 깡을 하면은 깡한 놈들이 깡 유통업자를 잡아야 되는 거고 네. 아프리카 TV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고 부작용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볼 거고 또 누군가는 범죄가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가 무서워서 장을 안 담글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엮여내고 계속 그래도 저는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 역시도 뭐 지금 기본적인 논조는 크게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뭐 별풍선 깡이나 도박, 성폭력, 동물 학대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정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천만한 이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이제 잘못되는 억울함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이해하려다가 오히려 더 사회 문제를 양산하는 그런 불상사는 좀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뭐 후속 조치 수준일지라도 계속 조금 발맞춰서 좀 따라갈 수 있는 걸 노력을 하고 또 그들의 BJ나 뭐 이런 개인 방송 제작자들도 도덕적인 부분에서 의식을 조금 더 갖춰주신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원론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누구나 방송을 하다 보니까 범죄자들도 방송을 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또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자유로운 방송 분위기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들이 범죄에서는 좀 벗어나서 좀 이 사회에서 순기능을 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톡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